서비스 매너 실습 14주차 1강 강의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서양 음식 서비스 실무 2부인데 1강은 교재 11장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13주차 2강에 이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이제 서비스 매너 실습 여태까지 배웠던 거 과정 정리하고요.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13주차 2강에서 테이블 세팅을 위한 과정에 대하여 학습을 했고요. 오늘 학습 내용은 서비스 과정 중 고객 입장과 식음료 서비스, 정사 및 환송 서비스입니다. 지난 13주차 2강에서 하였던 서양 음식 서비스 일부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음식 서비스 부분은요, 2학기 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서양 음식 서비스 일부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테이블 세팅을 위한 준비, 그 다음에 테이블 세팅하기, 그 다음에 서비스 과정은 이제 오늘 학습해야 될 내용이죠. 자, 테이블 세팅을 위한 준비로서 먼저 청소와 환경을 정리하고 그리고 식탁 위치를 고정합니다. 식탁 위치를 고정하는 이유는 예약 고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고객의 인원수에 맞춰서 이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탁의 위치가 다소 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인석, 그 다음에 6인석, 8인석 또는 두 사람 이렇게 식탁을 고정할 수 있겠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크로스를 적합한 크로스를 펼쳐서 세팅해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식기류를 세팅하고 그리고 냅킨 그 다음에 이제 센터피스는 화병이나 또는 소금하고 후추 등등으로 가운데 부분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식기류를 세팅하고 마지막으로 냅킨을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세팅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 맞게끔 이제 의자를 가지고 세팅하게 됩니다. 테이블 세팅에 대한 절차와 그다음 테이블 세팅에 대한 기본 원칙, 손님 앞에서 세팅하기 등등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는데요. 세팅 절차는 먼저 먼저 테이블 크로스에 세팅하고요. 깔고 그 위에 센터피스를 놓고요. 센터피스를 기준으로 각자의 이제 기물을 세팅하는데 먼저 쇼플레이트의 크기는 세팅 절차는 테이블 가장자리부터 약 2cm 여러분이 그 엄지손톱의 사이즈만큼 가장자리에서 위에서 놓고 좌우로 이제 그 커트너리를 세팅하게 됩니다. 커트너리를 세팅할 때 테이블 세팅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포크, 나이프, 손님이 입이 닿는 부분은 만지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문이 묻지 않도록 흰 장갑을 껴서 취급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이프는 안쪽으로 세팅하고요. 좌측에는 포크, 우측에는 나이프와 스푼이 세팅된다는 것. 그리고 나이프 위쪽으로 이제 고블렛, 물잔이 세팅이 되고요. 물잔의 우측에 45도 각도로 이제 글라스가 세팅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님 앞에서의 세팅하기는 주문한 음식에 맞춰서 기물을 세팅하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까지 이제 저희가 학습하였습니다. 자, 서비스 과정은 크게 보게 되면 고객 입장과 그 다음에 식음료 서비스, 정사 및 환송 서비스 부분이 되고요. 이 부분은 고객의 접점 서비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는데
고객 입장부터 참 자세히 구분하게 된다면 고객 입장은 이제 환영해서 예약도 확인하고 또 환영 인사하고요. 그 예약 확인을 하고 자리에 또 안내를 하게 됩니다. 자리 안내를 할 때는 고객이 우측에 서서 고객의 그 2보 정도 앞쪽으로 해서 고객의 좌측입니다. 고객의 좌측에서 이제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 안내를 해서 테이블까지 안내를 하고 테이블의 착석 서비스까지 그리고 물품 보관할 것이 있으면 이제 보관 서비스까지 이제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음료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 식음료 서비스는 주문 받기부터 뜨거운 음료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식음료 서비스에서 주문 받고 그 다음에 냅킨 펼쳐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터 서비스 또는 음료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문한 메뉴 중에 수프, 그 다음에 샐러드, 음식, 빈 접시 치우기, 그 다음에 테이블 정리하기, 뜨거운 음료 서비스하기, 그리고 정산 및 환송에서는 계산 서비스와 환송 서비스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동양 음식도 또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만 음식이 구성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음료 서비스에서 워터 서비스가 들어가는데요. 동양 음식에서 예를 든다면 한정식, 그 다음에 중국식 다이닝 음식과 그 다음에 일본식 화식 메뉴는 오차 서비스를 들어갑니다. 오차와 그 다음에 이 시보리라 그러고요. 또는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물수건이라고 합니다. 물수건을 이제 또 그 서비스 과정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음료 서비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받기인데요. 주문받기의 최대 관건은 손님을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즉 올바른 메뉴 내놓은 법과 주문받는 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메뉴 내놓은 법은 고객이 우측에서 이제 메뉴판을 드리고요. 좌측에서 이제 주문받는데 고객이 좌우로 있을 때는 가운데에 서서 주문을 받는 거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꼭 환대하는 눈빛으로 인사하고 주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주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메뉴 주문을 받는 것이죠. 주문을 받는 동안 이제 냅킨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요. 메뉴를 주문하는 동안 고객 우측에서 냅킨을 펼쳐 고객의 무릎 위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이 있을 경우 여성을 먼저 그리고 남성 순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음료 서비스인데요. 글라스는 위생상 반드시 3분의 1 하단 쪽을 손끝으로 가볍게 쥐어야 하고요. 음료 글라스 또는 와인 글라스 우측 아래에 놓도록 합니다. 테이블 글라스를 놓을 때는요, 절대 소리가 나서는 또 안 되며, 놓은 후에는 반드시 고객 앞쪽으로 1cm 정도 살며시 밀어주도록 하고요. 테이블 크로스를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에 음료 글라스를 놓을 때는 반드시 코스타 또는 칵테일 냅킨을 깔고 서브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타를 놓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글라스가 묽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소리를 또 그 소리 나는 것을 갖다가 또 잡아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프 서비스인데요. 중요한 거는 수볼에 담아서 서브할 때는 고객이 우측에서 제공합니다만 수프의 내용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단체 고객일 경우에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습출인입니다. 습출인인데 이제 습을 담아 놓는 이런 그 용기를 습출인이라 그래요. 습출인에 담아서 서브할 때는 좌측에 서브합니다. 자, 습을 고객의 그 습볼에 담아서 서빙을 할 때는 우측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습출인에 담아서 고객에 직접 덜어드릴 때는 좌측에서 서브를 합니다. 따뜻하게 드시는 요리이므로 따뜻하게
제공해야 되겠고요. 스프가 제공된 다음 바로 빵을 제공합니다. 빵을 서빙하는 방식은요, 수치는과 같이 좌측에 서브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예를 들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나 버피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빵을 먼저 제공합니다만, 고급 레스토랑, 그러니까 풀 다이닝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이 빵을 먼저 제공하기보다는 수프 제공할 때 다음에 이제 빵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을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이죠. 수프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서빙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수프의 그 볼이 따뜻하게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그 숯볼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서양의 음식 서비스 중에 수프는 모든 게 다 따뜻하지는 않아요. 여름철에는 차가운 수프도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수프가 제공될 때는 차가운 볼에 담아서 서빙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도 꼭 상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숲수린에서는 꼭 좌측에서 서빙하는 것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샐러드인데요. 샐러드는 고객이 우측에서 서브하는데요. 예를 들면 샐러드도 이제 샐러드 볼에 담아서 서빙하는 것은 다 우측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샐러드 서빙할 때도 마찬가지로 숲추린에 담아서 서빙하는 것처럼 드레싱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샐러드 드레싱 서비스는 고객의 좌측에서 어떤 드레싱으로 드실 것인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정중히 샐러드 위에 끼 얹어 드립니다. 이렇게 고객이 또 직접 그 드레싱을 담아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직접 서빙하는 것도 방식이 있습니다. 신선한 야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샐러드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보울에 담아서 서빙할 때는 우측, 마찬가지로 샐러드 드레싱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좌측에서 한다는 것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음식 서비스입니다. 음식 서비스, 뜨거운 요리는 뜨겁게, 그리고 차가운 요리는 차게 서빙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뜨거운 요리는 다 메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메인이나 수프부터 생선 요리, 모든 요리가 거의 다 뜨겁게 제공이 되는데, 차갑게 제공되는 요리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전체 요리가 대체적으로 차가운 요리가 많습니다. 전체 요리 중에 뜨겁게 제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에스카르고라고 하는 달팽이 요리 같은 경우는 뜨겁게 제공이 됩니다. 그 쉘에 담아서 오븐에서 구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 그 에스카르고 텅이 있습니다. 집게처럼 생겼는데 이제 그곳에 제공될 때는 뜨거운 전체 요리예요. 근데 대체로 보게 되면 뭐 해산물 칵테일부터 뭐 훈제 연어 이런 부분들 거의 차가운 요리가 많이 나갑니다. 자, 뜨거운 요리는 뜨거운 식기에, 그리고 차가운 요리는 차가운 식기에 담아서 서브해야 하고요. 뜨거운 요리를 서브할 때는 고기에 대단히 뜨겁다는 말을 꼭 환기시켜야 됩니다. 요리에 따라서 소스 종류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묽은 소스는 주 요리에 골고루 끼얹어 주고요. 농도가 진한 소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 스테이크 소스 같은 경우 매우 진하죠. 주 요리에 끼얹지 말고 주 요리 옆이나 접시의 빈 부분에 덜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씩 레스토랑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이닝, 풀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빈 접시 서비스인데요. 고객이 다 먹은 빈 접시를 치울 때는요, 큰 접시부터 작은 접시 순으로 같은 크기 접시를 통일해서 빼도록 하고요. 보울, 글라스 등 작은 식기는 트레이를 사용해서 빼게 됩니다. 고객이 남긴 음식을요, 포크와 나이프를 분리하여 한 접시에 모을 때는요, 고객에게 보이지 않도록 고객 뒤쪽에서 물러나 정리하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제 고객이 음식을 다 드셨을 경우에 이제 빈 접시를 이제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큰 접시부터 작은 접시 순으로, 그리고 또 같은 크기 접시로 통일해서 빼도록 해야 되겠고요. 보울이나 글라스 등 이 작은 식기는 슈레이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뺀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객이 남긴 음식을 포크와 나이프를 분리하여 한 접시에 모을 때는요, 고객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냥 그 모습이 별로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충분히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이 부분은 좀 숙련된 서비스가 좀 필요하고요. 2학기 대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 충분히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빈접시 서비스에서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식기를 치우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커트러리와 접시가 부딪히면 소리가 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한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손님 앞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합치는 모습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 테이블에 가가지고 한쪽으로 밀어야 되겠고, 또는 손님 보이지 않는 편에서 우리 예전에 보게 되면 글라스 플레이트 파지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지와 그 다음에 소지죠, 소지. 새끼손가락 사이에다가 접시를 끼우고 그 위에 또 이제 치우는 접시를 올려놓고요. 그쪽에 이제 기물은 포크는 포크끼리, 그 다음에 나이프는 나이프끼리 교차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음식물은 한쪽에 밀어가지고 이렇게 서빙, 이렇게 빈접시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훈련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테이블 정리하기인데요. 고객이 다 드신 접시를 치우고 나면요, 테이블 위에 남겨진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 보게 되면 이제 빵 부스러기 같은 것도 포함한 이물질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클리너로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웨이트레스가 클리너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딱 끌어 모으게 되면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소스가 이렇게 일부 묻어가지고 테이블 그 크로스에 좀 묻어 있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제 웨이터 타올로 이제 꾹 눌러서 이제 손님이 그 부분에 닿지 않도록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빵 부스러기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클리너로 정리하면 됩니다. 클리너를 사용할 때 테이블 끝으로 이제 모아서 웨이터 타올로 이제 받아내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뜨거운 음료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이죠. 뜨거운 음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차 서비스가 나갔을 경우에 뜨거운 음료 서비스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찻잔은 항상 워머에 넣어서 사전에 뜨겁게 데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밑받침은 컵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리를 갈아서 세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 컵은요, 고객의 우측에서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물컵 아래쪽에 놓아 주고요. 티스푼은 컵이 앞부분에 손잡이와 평행되게 이제 얹어 놓습니다. 커피를 서빙할 때는 보통 80도 정도이고요. 컵에 8부 정도를 채워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커피를 다 마셔갈 즈음에 더 드실 것인지 알아보고 더 원할 경우에는 추가 세컨 서비스를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추가로 드실 때도 돈을 차징해야 되겠습니다만,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추가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무료.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산 및 환송 서비스죠. 먼저 계산 서비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이제 캐셔 데스크에서 이루어진 것이 원칙입니다만, 테이블에서 요구할 때에는 계산서를 가져다 주고요. 고객에게 계산서를 받기 전에 계산서를 기재 사항을 꼭 확인합니다. 먼저 테이블 번호, 그다음에 고객의 수, 금액, 품목 등이죠. 그리고 캐주얼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고객이 그 빌 영수증을 찍어가지고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게 되면 고객이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캐셔 데스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정산하는 곳을 캐셔 데스크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고객이 직접
나가면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서는 반드시 빌 홀드에 끼워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과 거스름 또는 준비된 봉투에 넣어 전용 트레이에 담아 공손하게 줍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휴대폰으로 결제하거나 뭐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동전을 쓰여지는 경우가 좀 드문데요. 예, 아무래도 좀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을 쓰는 경우가 좀 관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용 트레이 키트에다가 담아서 공손하게 전해드리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표로 이제 지불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뒷면에 고객의 성함과 연락처 기재를 꼭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계산 시 본인 카드인지 이 여부도 꼭 확인하고 서명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환송하기죠. 적객 담당자는요, 고객이 일어날 때 즉시 의자 빼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착석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의자 등받이를 받아서 의자를 빼드리고요. 테이블 주위에 빠뜨린 물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떠날 때는 감사를 표시하며 출구 쪽을 향해 방향을 제시하고 정중히 배웅하죠. 마찬가지로 테이블을 안내하는 것처럼 그 레스토랑 입구까지 같이 이제 그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고객의 이제 2부 앞쪽에서 이제 좌측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앞에 매니저까지 이제 안내해드리고 또 고객이 완전히 퇴장할 때까지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 레스토랑 현관 앞에서는 이제 환송 담당자가 있는데 보통 이제 레스토랑 매니저입니다. 환송 담당자는 고객 퇴장 시 계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계산도를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편안하게 식사하셨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인사말과 함께 만족도를 확인하고 재방문의 언약을 또 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웅의 끝은 가장 정중한 인사인 최경례인데요. 인사할 때는 고객의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인사를 꼭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들을 이제 점검 부분인데요. 교재에 보게 되면 이제 학습 내용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역량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세팅의 예시를 보게 되면 테이블 세팅을 항목별로 준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세팅을 순서대로 할 수 있다. 테이블 세팅의 기본 원칙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물류의 배열은 전체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손님 앞에서 요리에 맞춰 신속하게 세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물이 부딪혀 소음을 내지 않도록 조심한다. 자, 서비스 과정에서는 고객 입장 시 웃는 얼굴로 밝고 또렷하게 맞이한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손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성껏 인사한다. 이 부분은요, 첫째, 웃는 얼굴로 일단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지 감사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요. 또한 그 아이 컨택, 손님이 눈을 아이 컨택을 하고서 인사를 해야지 이 정성, 마음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약을 확인하고 자리로 안내한다. 그 다음에 고객의 자리에 앉기 쉽게 두 손의 의자 등받이를 잡아 가볍게 빼고 앉을 때 두 손과 한쪽 무릎을 사용하여 살며시 밀어준다. 보관을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는 보관표를 반드시 손님 본인에게 드리고 보관품을 소중히 관리한다. 그 다음에 올바르게 메뉴판을 내놓고 주문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메뉴를 주문하는 동안 고객의 우측에서 냅킨을 펼쳐 고객의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그 다음에 식사 전에 식전주 주문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문받은 식전주를 서빙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프볼에 담아서 서브할 때는 고객이 우측에서 제공하고 그리고 수프의 내용물에 대해 설명을 한다. 수프 추리로 서빙할 경우에는 고객이 좌측에서 제공한다. 그 다음에 샐러드는 고객이 우측에서 서브한다. 그 다음에 샐러드 드레싱은 고객이 좌측에서 서브하고 뜨거운 요리는 뜨거운 식기에, 그 다음에 차가운 요리는 차가운 식기에 담아.
그 다음에 먹은 빈 접시를 치울 때는 큰 접시부터 작은 접시 순으로 같은 크기의 접시를 통일해서 빼고요. 그 다음에 볼, 그 다음에 글라스 등 작은 식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볼이나 글라스 등 작은 식기를 사용할 때는 추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고객이 남긴 음식은 포크와 나이프를 분리하여 한 접시에 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손님 앞에서 음식 찌꺼기를 합치는 등의 서비스는 절대로. 그 다음에 먹은 빈 접시를 치우고 나면 테이블에 남겨진 걸 정리한다. 등등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평가해 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14주차 2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전부 다 정리하고 종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